안녕하세요. 꼬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나스닥이 상승하고 또 미증시도 랠리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22,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연휴 동안 정말 10%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13일에 CPI 발표가 있고요. 또 15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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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금 저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정말 막혀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긴 연휴 지나고 나서 첫 출근인 만큼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이제 지금 코인이 조금 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연휴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홀더분들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렇죠? 선물이라도 주듯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 특히나 골렘의 뚜렷한 상승이 조금 돋보였습니다. 특히 빗썸 기준으로 골렘이 하루 동안 200%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왜 그런 예측을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짧게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이슈 그리고 현재 어떤 우리가 좀 어떤 것을 보고 지금은 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연휴 동안 상승 후에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또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또 빗썸 기준으로 골렘이 200% 넘는 상승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비트코인 좀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바이낸스 기준 저점 대비 한 20% 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비트 도미넌스가 좀 많이 오르면서 아직은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여지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지고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일단은 오늘 있을 이제 CPI 발표에 있어서 많은 암호화폐 이제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오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 좋은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지 지금 가지신 코인들 어떻게 익절을 해야 하는지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전에 지금 알트들의 수급은 좀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CPI 발표 후에 어떻게 변동성이 보일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달 암호화폐 전용 별도 운용 계정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기업 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세바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스테이킹된 물량을 내년 2분기 예상된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스위스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좋게 보입니다. 이 부분 유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스위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20일 셰어스 이제 스위스에서도 암호화폐 이제 대출 플랫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현물의 금과 이제 결합한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과 금이 결합된 이제 ETF 상품도 출시하는 이런 이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스위스 또 은행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위스 쪽에서는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나갈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 굉장히 호재죠. 지금 안 그래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지금 물량을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락업된 물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유동되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뭐 나라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대출 플랫폼, 은행 등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뭐 현물 이제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뭐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호화폐 점진적으로 크고 작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현물과 선물 마진 거래 가능한 플랫폼 넥소 프로를 출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다시금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이제 SEC 입장에서 계속 현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스위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넥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ETF와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고 다만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칠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한 시장이고 우리가 짧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많고 재밌는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뭐 이슈에 있어서 갑자기 시장이 죽었다가 또 좋은 이슈 나오면 다시 살아났다가 뭐 이런 시장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활발한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좋아짐에 따라 좀 이런 호재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호재와 또 이슈들은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9월 코인 흐름 방향과 또 방향성, 해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월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또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것 같더니 이번 연휴 동안 좀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우리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때 우리 연휴 기간 전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 하나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뭐든 할 거다.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거고 대차대조표 축소죠. 양적 긴축을 말하는 겁니다. 9월 1일부터 950억 달러 분야로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양적 긴축 역시 속도를 좀 상황을 보고 조절을 할 수 있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 이번 금리 인상 역시 75bp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동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실업률을 올려서라도 임금 상승을 막겠다라는 이제 사실상 좀 강한 이런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이런 강한 이야기들에 좀 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지금 상황 역시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추석 명절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말하는 추석 빔이 있을 것이다. 추석에 좀 많은 상승을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러시아 계열 그리고 러시아 계열 중 시총이 작은 골렘 같은 아이들 상승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거기랑 더불어서 이제 좀 이더리움의 머지가 좀 앞두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래소 간의 입출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ERC20 기반,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만큼 이런 기반 역시 좀 그런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은 조금 상승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코인인지도 코코아톡 방에 이제 좀 여러 개를 남겨드렸고 그 중에서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왜 그런 코인들이 추석 연휴에 몇백 프로가 좀 상승을 하는 총 합쳐서 몇백 프로죠. 그렇게 상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중국 세력들의 소나기에 우리가 지금 좀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가 이제 매수매도죠. 매수매도가 이제 중국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좀 일어났던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동양권 나라들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중국은 9월 12일 날 이제 증시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나기에 이제 우리를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중국 세력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좀 없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두리 펌핑이 당연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준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이만큼 이제 올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력들이 이제는 좀 매도를 할 때가 다가왔고 충분히 좀 이익 실현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그 전에 조금 많은 피해를 봤어요. 특히 채굴자 세력들이 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하게 상승을 주면서 좀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좀 뭐 1인치, 앵커 이런 코인들 역시도 ERC 기반의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죠. 그런 것 역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좀 15일 날 강력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자들의 손에 조금 달려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채굴자들이 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어쨌든 13일에 이제 있을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너무 동떨어지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사실 크게 걱정은 없어요. 이미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이더리움 머지는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폭등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강력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여러 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번 주에 또 초아님께서 추석 빔이 있을 것이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러시아 계열 쪽에 코인으로 좀 몰릴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시총이 좀 작았던 골렘이 20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또 거래소 간의 입출금까지 정지가 되면서 이런 중국 세력들의 가두리 펌핑이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15일에 또 강력한 이슈들이 많고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I는 이미 높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지만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는 완성하고 난 이후에도 좀 큰 하락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CPI 발표가 오늘 있는데요. 또 9월에 FOMC 75bp 인상 가능성도 정말 높게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일 전문가님, 오늘 CPI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CPI 지수를 이제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왜 올랐는지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봐야겠는데 지금 시장이 일단은 뭐 테크적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크고 작은 이런 거시적 뭐 이슈라든지 이런 호재성, 악재성 이슈에서 있어서 많은 변동폭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사이에 이제 러시아 이제 군이 이제 하르키우에서 이제 철수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완성들이 뭐 전쟁이 종결나나 뭐 안 되나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뭐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갑자기 순환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이 나왔었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해서 거래소들이 이제 ERC 계열들의 이더리움 계열들의 코인들을 입출금을 막아놨더라고요. 이제 그 막아놨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뭐 업비트, 뭐 빗썸 등등 뭐 국내 거래소도 막아놨는데 이런 코인들, 시가총액 낮은 자합 갈티 코인들,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위주로 순환 펌핑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활기찬 모습,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연상이 됐는데 이렇게 작은 이슈, 작은 이제 호재 하나만 있더라도 이제 많은 좀 상승, 좋은 흐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CPI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 연도는 CPI 우리 물가 지수에 있어서 이 시장이 계속 변동폭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이번에 있은 하락은 거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나온 하락이고 뭐 그 전에도 뭐 암호화폐 내에서도 크고 작은 악재가 많았겠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에는 예측치보다 조금씩 이제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에도 예측치가 8.1%입니다. 8.1%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한 8% 정도 나올 거다. 아니다. 8% 이제 깨지고 뭐 7점 몇 프로 이제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면서 서서히 이제 많이 잡혔을 거다. 이제 뭐 유가도 많이 내려오고 뭐 가스 문제도 뭐 좀 내려오고 지금 뭐 식료품 뭐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씩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식료품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제가 저번부터 조금씩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8.1%인데 이 8.1%를 깨고 한 7%대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시장의 전반적인 좋은 흐름, 이제 호재가 덮쳐서 단기적인 이제 미니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파월 의장이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인데 0.5% 이제 올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릴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CPI 좋게 나오면은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리 0.75% 자이언트 스텝 미리 언지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 오르나 보네. 근데 만약에 0.5% 빅 스텝을 한다면 그건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이 되겠지만 그대로 간다면 그냥 무난한 시장,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은 무난하고 좋은 시장의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지금 좀 올라가는데 조정 오네 지금 투자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매도를 진행해도 좋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나서부터 좀 흐름 보이고 안정세가 보이면 그때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확실한 매수 타점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예측치는 8.1%인데요.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좀 인플레가 피크아웃이 됐다. 따라서 한 7%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미니 불장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CPI가 물론 낮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이 90%가 넘어가니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분들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기관 상황은 어떤가요, 초아님? 네, 우선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선은 지금 파월의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일 전문가 분의 이제 말씀이 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좀 이제 유의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유동성을 줄이고 싶어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스스로 조금 질문을 던져 보시면서 내가 기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아님 찐반인가요? 왜 매수를 안 하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추석빔이라고 말하죠. 그런 추석에 있었던 상승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라라고 어제 밤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석 때는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화요일쯤 되면은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좀 하셔라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어느 정도 또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세력과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우선은 이런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게 정보의 불균형이 우리가 심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에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기관이나 이제 세력들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움직임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좀 미니 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저번 주와 이번 주 우리가 좀 급등을 많이 보였죠. 그런 순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 타점이다. 가는 거구나 하고 이제 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런 코인 시장은 이제 매매죠. 매매가 일어나는 게 저글링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누군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던져줬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물량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해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추석 상승장 이후로 조금 손이 가벼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옆에서 또 몇백 프로가 상승했다. 또 뭐 몇천 프로 이제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좀 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CCTV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매수를 하면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매도를 하면 이제 좀 올라가나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차트를 그려가는 MM이라고 합니다. MM들은 우리의 좀 심리를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 우리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살짝 터치를 하면서 올려주면서 이쯤 되면 사람들이 몰리겠다 싶고 그때쯤 이제 또 매도 폭탄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도 이제 하락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관의 모습이 지금 매도에 더 많은 물량이 걸려져 있는 만큼 숏 포지션과 매도에 많은 물량이 걸려져 있는 만큼 조심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시점이고 리스크 관리 항상 이제 철저히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모라고 하죠. 주변에 있는 이제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몇백 프로 올랐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상승장 때 이제 좀 투자를 좀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서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파월 시장과는 다르게 좀 상승장 보여줬는데 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도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관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은 매도 포지션에 있고요. 또 숏 포지션에 많은 물량이 있는 만큼 기관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조금 추석이 지나고 나서 물량을 좀 정리하라는 초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그럼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비트코인 보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또 이 조정 나올 때 또 비트코인 또 왜 하락하는 거지? 또 무슨 악재가 있나? 무슨 이슈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비트코인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00만 원, 2,600만 원 선에서 있다가 지금 뭐 3,000만 원 넣는 모습 보여주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을 보면은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 1시간 봉인데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1시간 봉에서 1시간 차트에서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RSI를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놀라실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많은 상승이 있었으니까 요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오겠구나라고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RSI가 계속 흐르다가 발표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급진적인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RSI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점진적인 거래량도 말라가고 있고 횡보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차트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추격적인 호재랑 악재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5% 한 6% 수익 중인데 이거를 뭐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CPI 오늘 발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불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좀 더 추가적인 유일 전문가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 좋아 보이고 물가지수도 낮게 나올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선택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고 좀 나는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RSI 봐주시면서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RSI를 봤을 때 또 파동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님 지금 몇 파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파동은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20.3K 여기 부근이죠. 여기 부근을 좀 뚫어주면서 여기 매물대가 많았습니다. 이 부근을 좀 뚫어주면서 좀 강력한 상승이 왔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때 왜 상승이 왔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이때는요, 사실 이곳이죠. 19K 쪽에서 우리 그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더리움이 뭐 블록 누락률이 뭐 굉장히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강력한 고배율의 숏이 19K 부근에서 대량으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청산을 시키면서 이 이상이죠. 갑자기 튕겨져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상으로 이제 좀 올려줄 것은 사실 좀 의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 시장 그리고 우리 동양 시장권이 조금 매수 매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좀 서양권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거래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거래소가 그 전에 좀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17K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6월달에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거래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이제 좀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숏이 걸렸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조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저는 유일 전문가님이랑 조금 다른 그런 관점인데 초아님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나요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하락한다에 조금 강력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락은요. 어쨌든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22.4죠. 이 부근에서 잠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건 우리가 좀 크게 보실게요. 우리가 이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1월부터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떨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것은요. 어느 정도 되돌림의 반등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좀 이제 좀 짧게 보신다면 우리 8월 15일이죠. 이때부터 좀 하락을 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한 것인데 이때부터 떨어진 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2.4 여기 부근을 이제 강력한 힘으로 뚫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특히나 조금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 추세로 보여지는 거 있죠. 이때 잠깐의 이제 상승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제 매수를 하라고 했냐면 7월 13일 날 매수하라고 해서 이때랑 이때 이렇게 팔았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요. 그만큼의 하락이 계속 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뒤엉켜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악재가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이렇게 강한 힘으로 말아올려지는 차트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눌림목이죠. 이렇게 떨어져주는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때 진입을 했냐면 보시면 이때가 굉장히 강력한 우리 지지선이었어요. 18.9K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면 정말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한 번, 두 번의 파동을 좀 겪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때는요, 우리가 그냥 봐도 압니다. 누구를 앉혀놔도 알아요. 지금은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인데 우리가 알아요, 이미. 우리는 발목에서 사고 어깨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맞아서 떨어진다면요, 되돌림의 반등, 그 전의 모습상 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20.4K나 아니면 이제 18.67 이 사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쪽까지 떨어져 준다면 이제 다음 두 번째 파동을 기대하면서 이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좀 정말 긍정적인 건 원래는 이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다음에 떨어질 것이 또 파동적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 파동이 사실은 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 준다면 어디까지 떨어져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이 뭐 10K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떨어져
떨어져줘도 어쨌든 많은 저항과 지지선이 있어서 그 지지선에 좀 안착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있을 파동을 기대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동은 항상 버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가 그 다음에 지지선이 될지 모르고 저항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된다면 이런 조금 미니 불장이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냥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마세요. 불타기 하지 마시고요. 얘가 떨어져주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할 때가 매수를 진입하셔야 할 정말 그런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전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 역시도 사실 그렇게 막 정말 끝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분할 매수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완전히 찐 상승은 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초안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기 박스권 있어요. 22.3K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여기까지 안착을 하면요. 정말 그 다음에 좀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의 하락폭을 그려봤을 때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강력한 움직임의 강도가 23.3, 4K 이 사이를 조금 강력하게 뚫어주면 그러면 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승은 어쨌든 악재가 예견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이제 강력한 상승 또 오면 그때가 또 수익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아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장을 예측하셨는데요. 사실상 22.4K에서 좀 크게 뚫어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하락할 것이고요. 또 22.3이나 4에서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면 좀 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또 미니 불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9월 코인 흐름과 방향성 해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